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목표에 대한 동기, 공부할 때 운동의 필요성, 자신의 잠재력을 인정해야 되는 거고, 회사에서는 도대체 하는 일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참고할 서적은 완벽한 공부 완공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공저입니다. 고용성 작가 신영준 박사입니다. 고용성 작가는 독서 전문가, 인문사회과학 전문 작가, 뇌과학, 행동경제학 등을 중심으로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대한 책을 집필했습니다. 신영준 박사는 공학 박사, 전 삼성 디스플레이 개발실 책임연구원, 평생교육 컨설턴트입니다. 자, 권위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잠재력을 믿어줄 때 자신도 그 잠재력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면 그것은 결국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되어 능력을 가졌다고 믿는 잠재력까지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교사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교사가 잠재력이 있다고 믿는 학생에게는 관심을 더 기울이고 격려하며 자신감을 불어넣어 줍니다. 피드백을 더 꼼꼼하게 했으며 더 따뜻하게 대화합니다. 당연히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도 생각할 수 있겠죠. 다른 교사처럼 어떤 아이의 잠재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또한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로 인해 아이의 잠재력이 말살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인정 안 해준다면 결국은 슬퍼하지 말면 됩니다. 결국 믿는 주체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 이 책의 저자는 회사에서 무엇을 하느냐고 나에게 물어본다면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문제 해결을 한다. 보통 문제라고 하면 뭐 골칫거리 같은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지만 회사에서는 딱히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가 결국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비용을 절감해야 됩니다. 언제나 회사 직원에게는 비용 절감을 요구합니다. 저자는 공부할 때 연습 문제를 처음부터 무조건 풀이를 본 것은 아니지만 조금만 풀어보다가 막히면 바로 풀이집을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혼자 문제를 풀어봤다고 착각에 빠집니다. 선생님이 전에 몰입이라는 그 얘기를 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연습 문제는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는지 자신을 파악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죠. 연습 문제도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하면서 풀어봐야 얼마나 내가 어느 정도 아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습 문제와 씨름하면서 내 학습 수준을 확인하고 부족하면 다시 더 공부해서 그 내용을 온전하게 소화해내는 것이 올바른 학습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한다면 선생님이 장담하건대 그 학생은 상당한 실력을 가져서 자기가 바라는 대학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서 문제도 악착같이 풀어보려는 시도가 중요한 겁니다. 사실 정답을 맞힌 거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목표를 정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선생님이 계속 목표 전문가가 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목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목표가 없으면 제대로 계획하기도 힘들고요. 갈방칠방 방황하며 그저 시간만 흘러보낼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목표는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입니다. 대부분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을 성취했을 때 없던 힘도 생기고 노력하고 인내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셋째, 목표는 현재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도록 합니다. 자, 목표라는 어떤 기준점이 없을 때에는 자신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그려내기가 어렵죠. 자, 그러면 목표를 어떻게 세워야 하느냐? 목표가 너무 거대하고 도전적이면 어떤 목표의 묵직한 무게에 짓눌려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운동선수에게 100m를 12초 안에 뛰라고 주문은 충분히 그 선수가 도전해 볼 수가 있지만 200m를 12초 안에 들어오라고 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따라서 목표를 설정할 때는 목표를 분해합니다.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성취할 수 있고
현실적이며 시간 계획이 가능한 목표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성취할 수 있고 현실적이며 시간 계획이 가능해야 됩니다. 시간 관리를 잘하려면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실제 자신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초반 일주일 정도 자신이 어떻게 시간을 쓰는지 매 시간 적어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시간에 대한 평가도 적어봅니다. 그렇게 일주일 이상 데이터를 확보하면 생각보다 활용할 시간이 많음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 단기 목표를 세울 수 있으며 성취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도 오늘서부터 그 데일리 리포터라고 해서 매 시간 선생님이 한 것을 지금 적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한 일주일 정도 해보고 어느 시간 정도가 선생님이 많이 놀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많은 친구들이 꿈이 없고 명확한 목표가 없다고 방황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우선은 이것저것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시도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목표를 찾는 것이 하나의 목표입니다. 자, 방향이 정해진 뒤에 정교한 계획을 세우는 학습 능력과 계획이 틀어졌을 때 문제를 파악하여 수정하고 새롭게 적용해서 실천하는 추진력과 인내심을 길러야 합니다. 인생이 궁극적 목표와 그 장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구체적 단기 목표를 구분해서 세워야 합니다. 단기 목표는 절대로 막연하면 안 합니다. 정교한 계획에서는 시간 관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요. 인생에서 나를 가슴 뛰게 하는 장기적인 비전과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단기 계획이 있다면 누구나 일정한 수준의 성취를 이룰 수 있다고 이 책이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목표만 세우면 될까요? 자, 아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A 교수입니다. A는 지필에 대단한 의욕이 대단해서 바쁜 가운데도 새벽같이 일어나 글을 쓰는 열정적인 교수였습니다. 또한 A 교수는 투철한 책임감으로 주변의 본보기가 되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기억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기력도 없습니다. 에너지가 바닥난 기분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싫어서 억지로 일어나야 합니다. 자, B 경찰관입니다. B 경찰관은 어느 날 운이 좋지 않아서 말벌에 쏘였습니다.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했지만 워낙 신체적으로 건강한 탓에 몸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말벌에 쏘인 이후 아내와 자식과 어떠한 대화도 하려 하지 않습니다. 무기력해지는 거죠. 스스로 무언가 의욕적으로 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공통점은 뭘까요? 무기력한 거죠. 이들은 결국은 관심과 의욕을 어느 순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 동기를 잃어버린 겁니다. 자,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대한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자, 동기는 목표 지향적 활동이 유발되고 지속하는 과정으로 크게 세 가지 심리적 기능을 합니다. 첫째, 행동에 활력을 주거나 행동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에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행동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왜 게임을 하지 않고 공부를 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셋째, 행동의 지속성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동기부여가 제대로 된 학생은 학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고 학교가 만족스럽다고 말합니다. 어려운 과제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고 학교에서 문제를 거의 일으키지 않습니다. 정보를 깊은 수준으로 처리하고 학급에서의 학습 경험이 뛰어납니다. 자, 따라서 동기라는 핵심 엔진을 어떻게 꾸준히 작동하게 할까 고민하다 보면 그거는 결국 자율성이라는 겁니다. 타의에 의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자율성이라는 연료가 있어야 동기가 제대로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할 때의 목적 자체를 자신의 성적에 둔다면 생각보다는 쉽게 동기의 방아쇠를 당길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할 때의 어떤 목적 자체를 자신의 발전, 자신의 성장에 둔다면 생각보다 쉽게 동기의 방아쇠를 당길 수 있습니다. 저자는 어떤 일이든지 동기부여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사회생활을 하는 독자들은 절감하겠지만 인생에서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대인관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아마 대인관계 관련해서는 뭐 동영상을 매번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세상이 이야기하는 사회적 성공에도 대인관계는 매우 중요하고 행복에 관한 연구에서도 대인관계는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대인관계의 의미나 기술을 별로 배운 적이 없죠. 오로지 그냥 공부입니다. 지적 수준만을 측정하는 시험만 보았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자, 대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공감입니다. 자, 공감 능력을 발휘하는 사회적 감수성은 당연히 많은 사람과의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봐야 됩니다. 다양한 상황과 여건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다 보면 자기 스스로 깨닫는 거죠. 상대방의 몸짓과 표정을 알게 되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니 그것에 맞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과학의 발달과 함께 BDNF가 갖춘 엄청난 능력을 발견했습니다. BDNF는 뇌의 시냅스 근처에 있는 저장소에 모여 있다가 혈액이 펌프질할 때 결국 운동을 할 때 분비되는 단백질로서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어주고 기존 신경세포를 보호하며 시냅스의 연결을 촉진하는 그야말로 뇌의 연결성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BDNF는 우리 학습과 기억이 가장 중요한 토대입니다. 그런데 BDNF가 언제 생성되나 보면 바로 운동할 때입니다. 또한 기억과 학습을 관장하는 해마가 결국 운동으로 더욱 건강하고 젊은 상태로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운동을 하면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의 생성을 증가시키는데 이것이 결국 집중력, 뇌의 각성 상태, 기분 전환을 통해 학습이 긍정적인 태도 증가, 인내력과 자제력 등을 높여줍니다. 이것은 선생님이 명상을 할 때도 이런 세로토닌이라든지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얘기를 아마 했을 겁니다. 자, 단순히 마음만으로 하는 결심보다는 결국은 내 주위에 있는 환경 설정이 결국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스스로 인생을 발전시키고 싶다면 마음만 고쳐먹는 일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고요. 어쩌면 좋은 시작이 이 일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좋은 시작은 결국 뭐냐? 올바른 환경 설정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